겨울 바다의 약속. 그 남자가 울고 있었다. 제발, 제발 눈을 떠요. 겨울 바다가 보이는 병실. 한 남자가 창백한 여자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은하 씨,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약속했잖아요. 함께 봄을 보기로.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희미한 미소만이 그녀의 입가에 걸려 있을 뿐. 생명유지장치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정적을 깼다. 삐. 그 순간 남자의 세상이 멈췄다.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끝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간다. 1장. 죽음을 기다리던 여자. 오늘이 마지막이네. 김은아는 겨울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를 흩날렸다. 아무도 없는 새벽 해변. 파도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였다.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냈다. 하얀 알약들이 달그락거렸다. 이걸 다 먹으면 아프지 않을까? 28년의 인생. 그녀에게는 너무 길었던 시간.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소녀는 교통사고로 오른손의 감각을 잃었다. 2년간의 재활도 소용없었다. 그리고 6개월 전 뇌종양 진단.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길어야 1년.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은하는 약통을 바다를 향해 던지려다 멈췄다. 왜 멈췄을까? 그녀도 몰랐다. 그때였다. 담배 한 대 빌릴 수 있을까요? 뒤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지친 눈빛의 남자.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구겨진 셔츠에서 하룻밤을 새운 흔적이 보였다. 담배 안 피워요. 은하가 대답했다. 아, 죄송합니다. 남자가 멋쩍게 웃었다. 근데 혹시 여기 앉아도 될까요? 혼자 있고 싶은데 이상하게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요. 묘한 말이었다.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기 무섭다니. 앉으세요. 남자가 그녀 곁에 앉았다. 둘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갔다. 저는 서준이에요. 강서준. 김은아요. 은하 씨는 왜 이렇게 이른 새벽에 바다에 오셨어요? 은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 그냥 일출 보러요. 서준 씨는요? 서준이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죽을 용기가 없어서요. 은하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서준은 담담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농담이에요. 서준이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다. 그냥 살기 싫어서요. 근데 죽을 용기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용기를 내볼까 했는데, 역시 안 되네요. 은하는 말문이 막혔다. 이 남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왜요? 왜 살기 싫은데요? 서준이 길게 한숨을 쉬었다. 의미가 없어서요. 제 인생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해요. 왜 살지? 근데 답이 없어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죠. 뭐, 미안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상한 얘기 했네요. 서준이 일어서려 했다. 저도요. 은하의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다. 저도 죽고 싶어요. 아니, 죽으려고 했어요. 방금 전까지.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세상에 그들 둘만 남은 것 같았다. 해가 떠올랐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는 햇살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예쁘네요. 은하가 중얼거렸다. 그러게요. 서준이 대답했다. 이렇게 예쁜 세상인데 왜 우리는 떠나고 싶은 걸까요? 세상이 예쁜 게 아니라
은하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없는 거겠죠.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귀는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돼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일출을 보던 사람들처럼. 은하 씨, 서준이 입을 열었다. 내일도 여기 오실 거예요? 은하가 그를 쳐다봤다. 왜요? 저도 올게요. 만약 은하 씨가 온다면요. 혼자 일출 보는 것보다 둘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새벽 6시예요. 늦으면 안 와요. 구독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기다리던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2장. 매일 만나는 두 사람. 다음 날 서준은 새벽 5시 30분에 도착했다. 일찍 오셨네요. 은하는 이미 와 있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하 씨가 더 일찍 오셨는데요. 서준이 웃으며 옆에 앉았다. 잠이 안 와서요. 저도요. 둘은 다시 일출을 봤다. 그리고 1시간쯤 말없이 앉아 있다가 헤어졌다.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은 만났다. 처음엔 일출만 보고 헤어졌다. 하지만 점점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일출을 보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서준이 물었다. 은하 씨, 왜 죽고 싶었어요? 그날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은하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서준이 재빨리 덧붙였다. 아니에요. 말할게요. 은하가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보였다. 저 피아니스트였어요. 정확히는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했죠. 음대 졸업하고 콩쿨 준비하고 피아노가 제 전부였어요. 그런데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음주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했죠. 저는 운이 좋았어요. 살았으니까. 근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른손의 감각을 잃었어요. 재활도 해봤고 온갖 치료도 다 받아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 손으로는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어요. 서준이 그녀의 손을 바라봤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손이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은하가 쓴웃음을 지었다. 6개월 전에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할 수 없는 위치래요. 의사 선생님이 1년이라고 했어요. 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그날 바다에 간 거예요. 끝내려고.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아서. 은하 씨, 근데 이상하죠? 은하가 웃었다. 막상 죽으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서준 씨가 나타났어요.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준 씨는요? 왜 죽고 싶었어요? 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꿈이 없어요. 꿈이요? 어릴 때부터 건축가가 되고 싶었어요. 건물을 설계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걸 보고 싶었죠. 근데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건축은 돈이 안 된다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그래서 회계사가 됐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대기업에 취직했고 승진도 빠르게 했어요.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죠. 서준이 쓴웃음을 지었다. 근데 전 매일 죽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숫자만 보고
보고서만 쓰고 의미 없는 회의만 하고 이게 제 인생인가 싶어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건축을 할 수도 없어요.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겠죠. 의미 없이. 은하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참 비슷하네요. 네, 둘 다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저는 피아노를, 서준 씨는 꿈을. 그리고 둘 다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죠. 서준이 그녀를 바라봤다. 은하 씨는 지금도 죽고 싶어요? 은하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내일이 궁금해요. 내일이요? 네. 내일 서준 씨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어떤 바다를 볼지. 그게 궁금해요. 서준의 가슴이 뛰었다. 저도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내일이 궁금해졌어요. 은하 씨를 만난 후로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리고 은하가 미소 지었다. 서준이 처음 본 진짜 미소였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일 만났다. 일출을 보고 함께 아침을 먹고 바닷가를 산책했다. 때로는 하루 종일 함께 있기도 했다. 어느 날 은하가 서준을 어느 피아노 학원으로 데려갔다. 여기가 어디예요? 서준이 물었다. 제가 레슨하던 곳이에요. 사고 나기 전까지. 학원 안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다. 은하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연주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손이 왼손으로요. 은하가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연주하기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 왼손만으로 연주하는 음악은 불완전했다. 절반의 선율만 흐르는 노래.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묘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연주가 끝나고 침묵이 흘렀다. 예뻐요. 서준이 말했다. 거짓말. 은하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반쪽짜리 음악인걸요. 아니에요. 서준이 그녀 옆에 앉았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 예뻐요. 은하 씨를 닮았어요. 은하 씨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많은 걸 잃었고 아프고 힘들어하죠. 근데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진짜 사람 같아서. 은하가 서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서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준의 심장이 멈췄다. 저도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은하 씨를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안 돼요. 은하가 고개를 저었다. 저를 사랑하면 안 돼요. 전 얼마 못 살아요. 서준 씨만 아프게 해요. 상관없어요. 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루라도 좋아요. 아니, 1시간이라도 좋아요. 은하 씨와 함께라면 그게 제 인생 전부보다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은하가 울음을 터뜨렸다. 바보예요.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서준이 그녀를 껴안았다. 피아노 학원에 해가 저물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응원하시나요? 이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될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들의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3장. 사랑하기 시작한 두 사람. 12월이 지나고 1월이 왔다. 서준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미쳤어? 직장 상사가 말했다. 이 나이에 대기업 그만두고 뭐하게. 그냥 더 이상 못하겠어요. 서준이 대답했다. 가족은 있어? 먹고 살 생각은 해? 제 인생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퇴사하던 날 서준은 가벼웠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은하와 만나자마자 그가 말했다. 회사 그만뒀어요. 네. 은하가 놀랐다. 왜요? 은하 씨와 함께 있고 싶어서요. 매일 하루 종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서준이 웃었다. 저축도 좀 있고 프리랜서로 일하면 돼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은하 씨예요. 지금 이 순간이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왜요? 저 때문에 서준 씨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 같아서. 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은하 씨 덕분에 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두 사람은 매일을 특별하게 보냈다.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산책했다. 눈 내리는 날에는 손을 잡고 걸었다. 밤에는 함께 별을 봤다. 은하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두통이 잦아졌고 가끔 기억이 흐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전 행복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어느 날 밤 서준의 작은 원룸에서 두 사람은 함께 있었다. 은하 씨,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어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은하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평범한 삶이요. 평범한 삶? 네. 좋아하는 사람과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밥 먹고 손잡고 걷고 밤에 같이 자는 거. 그런 평범한 게 하고 싶어요. 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럼 저랑 같이 살래요? 은하가 놀라 그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결혼까지는 시간이 없겠죠. 근데 함께 사는 건 할 수 있어요. 여기 제 집에서 평범하게 연인처럼. 서준 씨, 은하 씨의 버킷리스트를 이뤄주고 싶어요. 아니, 저도 원해요. 은하 씨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은하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다음 날 은하가 이사를 왔다. 짐이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책, 그리고 낡은 메트로놈. 이게 뭐예요? 서준이 메트로놈을 들며 물었다. 피아노 칠 때 쓰는 거예요. 박자 맞추는. 엄마가 음대 들어갈 때 사주신 거예요. 소중한 거네요. 네. 제일 소중해요.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아침을 만들었다. 은하가 계란을 후라이하면 서준이 토스트를 구웠다. 함께 밥을 먹고 설거지를 같이 했다. 점심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손을 잡고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저녁에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다. 은하가 서준의 어깨에 기대고 서준이 그녀를 안았다. 밤에는 나란히 누워 잠들었다. 정말 평범한 삶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다. 어느 날 밤 서준이 잠든 은하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은하의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두통약을 먹는 횟수가 늘었고 가끔 어지러워 쓰러지기도 했다. 병원 가야 해요. 서준이 말했다. 싫어요. 은하가 고개를 저었다. 병원 가면 입원해야 해요. 그럼 서준 씨랑 같이 못 살아요. 하지만 제발이요. 조금만 더 이렇게 있고 싶어요. 서준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사장 마이너스 첫 번째 위기. 2월 중순. 은하가 쓰러졌다. 저녁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쓰러진 것이다. 은하. 서준이 소리쳤다. 응급실로 달려갔다. 의사가 나와 말했다.
종양이 커지고 있습니다. 뇌압이 상승해서 쓰러진 거예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켜야 해요. 서준이 병실로 들어갔다. 은하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서준 씨,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미안해요. 집에 같이 있고 싶었는데. 은하 씨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전 여기 있을게요. 매일 하루 종일. 은하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은하는 입원했다. 서준은 매일 병원에 왔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녀 곁을 지켰다. 함께 밥을 먹고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밤에는 손을 잡고 있었다. 서준 씨, 집에 가서 쉬어요. 은하가 말했다. 싫어요. 여기 있을래요. 피곤하잖아요. 은하 씨 곁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은하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서준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랑해요, 서준 씨. 저도 사랑해요, 은하 씨. 그날 밤 은하가 잠든 후 서준은 복도로 나왔다. 그리고 혼자 울었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의사가 말했다. 길어야 한 달. 은하에게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서준은 주먹으로 벽을 쳤다. 아팠다. 하지만 마음의 아픔보다는 덜했다. 왜 이렇게 빨리 가야 해? 왜 은하여야 해? 하지만 울음을 멈췄다. 은하 앞에서는 웃어야 했다. 그녀의 마지막 시간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일주일 후 은하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 의사 선생님이 외출 허락해 주셨어요. 은하가 기뻐하며 말했다. 오늘 하루만요. 정말요? 서준의 얼굴이 밝아졌다. 네.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서준이 생각하다 말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들은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다. 도착한 곳은 작은 언덕 위였다. 여기가 어디예요? 은하가 물었다. 제가 건축가가 되면 짓고 싶었던 건물이 있던 자리예요. 언덕 위에는 빈 터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전망이 아름다웠다. 바다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다. 여기에 뭘 짓고 싶었어요? 음악당이요. 서준이 말했다. 작은 음악당. 누구나 와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은하 씨를 만나고 나서 더 확실해졌어요. 이런 곳을 만들고 싶다는 게. 은하가 서준을 바라봤다. 그럼 만들어요. 네. 포기하지 말아요, 서준 씨. 꿈을. 전 피아노를 포기했어요. 손을 다쳤을 때 다시는 못 친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왼손으로라도 칠 수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반쪽짜리라도, 그걸 깨닫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그 2년 동안 전 죽은 것처럼 살았어요. 은하 씨, 서준 씨는 저처럼 살지 마세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어요. 시작하세요. 지금. 서준이 그녀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은하 씨. 당신 때문에 저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속해요. 은하가 그의 품에서 말했다. 제가 없어도 꿈을 이루겠다고.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언덕 위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봤다. 바람이 불었다. 은하의 머리카락이 날렸다. 서준이 그것을 정리해 주었다. 서준 씨, 응? 키스해도 돼요? 서준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은하가 수줍게 웃고 있었다. 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키스. 서준의 가슴이 뛰었다. 저도요. 그럼 같이 처음이네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에 손을 댔다.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졌다. 석양빛 아래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다.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멈췄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에게 영원히 있었다. 키스가 끝나고 은하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서준도 울고 있었다. 저도요. 은하 씨와 함께라서 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의 가슴은 뛰고 있나요? 이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은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이 사랑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들의 이야기에 힘을 줍니다. 5장 두 번째 위기와 첫 번째 반전. 병원으로 돌아온 날 밤. 은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더니 의식을 잃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고 서준은 복도로 쫓겨났다. 1시간, 2시간, 3시간. 서준은 복도에서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빌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은하만은. 새벽 4시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시죠? 네네. 서준이 벌떡 일어났다. 환자분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요?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시간이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종양이 뇌의 중요한 부분을 압박하고 있어요. 더 이상 치료로는. 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일주일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병실 문을 바라볼 뿐이었다. 병실로 들어갔다. 은하는 깨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하 씨. 서준이 다가갔다. 들었어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다. 의사 선생님 말씀. 일주일이래요. 무섭지 않아요. 그녀가 웃었다. 서준 씨가 있잖아요. 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났다. 미안해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아니에요. 은하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서준 씨는 이미 다 해줬어요. 저한테 다시 살 이유를 줬어요. 사랑을 알려줬어요. 행복을 느끼게 해줬어요. 은하 씨,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서준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부터 서준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은하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일주일. 그들에게 남은 전부였다. 사흘째 되는 날. 은하가 갑자기 말했다. 서준 씨, 제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뭐든지. 저 피아노 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서준의 눈이 커졌다. 여기서요? 네. 병원 로비에 피아노 있잖아요. 거기서 치고 싶어요. 하지만 은하 씨 몸 상태가. 괜찮아요. 마지막이에요. 제발. 서준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휠체어를 구했다. 은하를 태우고 로비로 내려갔다. 로비에는 낡은 피아노가 하나 있었다. 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피아노. 은하를 휠체어에서 피아노 앞으로 옮겼다. 그녀의 손이 건반 위에 올려졌다. 서준 씨. 은하가 말했다. 이 곡은 당신을 위한 곡이에요. 그리고 연주가 시작됐다. 왼손만으로 치는 피아노. 불완전했다. 멜로디의 절반만 들렸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너무나 아름다웠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가 은하의 연주를 들었다. 곡이 끝나갈 무렵
기적이 일어났다. 은하의 오른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은하가 놀라 자신의 손을 봤다. 감각이 돌아왔다. 2년 만에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움직일 수 있었다. 은하가 두 손으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완전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울면서 연주했다. 서준도 울면서 그것을 봤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연주가 끝나고 은하가 쓰러졌다. 은하! 서준이 소리쳤다. 의료진이 달려왔다. 은하의 손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기적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불꽃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하시죠?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함께 완성됩니다. 6장 행복했던 마지막 며칠. 응급실. 의사가 설명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뇌종양이 특정 신경을 압박하다가 잠시 압력이 줄어든 거예요. 하지만요?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서준의 얼굴이 굳었다. 얼마나 남았나요? 이틀, 길어야 사흘. 세상이 무너졌다. 일주일도 아니고 이틀. 은하와 함께할 시간이 겨우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은하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손이 움직여요. 그녀가 신기하다는 듯 손을 펼쳤다 오므렸다. 2년 만에 다시 느껴져요. 서준은 웃으려 애썼다. 기적이네요. 그치요? 은하가 환하게 웃었다. 하늘이 제게 마지막 선물을 준 것 같아요.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게. 서준 씨, 전 이제 후회 없어요. 정말로. 서준이 그녀를 껴안았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은하 씨, 우리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응. 후회 없이 완전히 행복하게. 좋아요. 다음 날 서준은 은하를 위해 병실을 꾸몄다. 벽에 바다 사진을 붙였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겨울바다. 작은 화분도 놓고 예쁜 조명도 달았다. 와, 은하가 감탄했다. 여기 병실 아니라 집 같아요. 우리 집이에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녁에는 함께 음식을 시켜 먹었다. 은하가 좋아하는 파스타와 피자. 맛있어요. 은하가 행복하게 웃었다. 많이 먹어요. 네. 밤에는 함께 영화를 봤다. 노트북으로 로맨스 영화를. 은하는 서준의 팔베개를 베고 누워 영화를 봤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은하가 말했다. 서준 씨. 응? 서준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서준의 심장이 멈췄다. 진짜로요? 네.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부부가 되고 싶어요. 서준이 일어나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목사님. 네, 저 서준이에요. 부탁이 있는데요. 7장.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렸다. 목사님이 들어왔다. 서준의 친구 2명도 함께였다. 은하 씨, 준비됐어요? 서준이 물었다. 네. 근데 뭐가요? 결혼식이요. 은하의 눈이 커졌다. 친구들이 병실을 꾸미기 시작했다. 하얀 천으로 벽을 가리고 꽃을 놓고 촛불을 켰다. 간호사들이 은하에게 하얀 환자복 위에 입을 수 있는 작은 베일을 씌워줬다. 서준 씨,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대로 해야죠. 서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병실이 작은 예배당으로 변했다. 결혼식이 시작됐다. 목사님이 앞에 섰고 서준과 은하가 그 앞에 나란히 섰다. 은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어느 신부보다 아름다웠다.
신랑 강서준은 신부 김은아를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끼며 신의를 지킬 것을 맹세하십니까? 맹세합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신부 김은아는 신랑 강서준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끼며 신의를 지킬 것을 맹세하십니까? 맹세합니다. 은하가 울면서 대답했다. 그럼 반지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2개를 꺼냈다. 어젯밤 급히 산 은반지였다. 그가 은하의 손에 반지를 끼웠다. 은하도 떨리는 손으로 서준의 손에 반지를 끼웠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서준이 은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깊은 키스를 했다. 병실에 박수 소리가 울렸다. 간호사들도 울면서 박수를 쳤다. 키스가 끝나고 은하가 서준을 바라봤다. 고마워요, 여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저도요, 여보. 당신과 결혼해서 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껴안았다. 그리고 둘 다 울었다. 행복해서, 슬퍼서, 감사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결혼식.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나요? 이들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나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사랑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8장 마지막 밤. 은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가 서준을 불렀다. 오늘 밤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이 원하시면 마지막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진통제를 은하 씨에게 물어볼게요. 병실로 돌아갔다. 은하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여보.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응, 여보. 진통제 맞지 않을래요. 하지만 아플 텐데. 괜찮아요. 제정신으로 있고 싶어요. 서준 씨와 마지막 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싶어요. 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알았어요. 밤이 깊어갔다. 은하와 서준은 나란히 누워 손을 잡고 있었다. 서준 씨, 아니 여보. 은하가 말했다. 응, 여보.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해요? 물론이죠. 겨울 바다에서 전 그날 죽으려고 했어요. 진짜로. 근데 당신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담배를 빌렸죠. 은하가 웃었다. 그때 생각했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서준도 웃었다. 저도 은하 씨 보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눈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그랬어요? 응. 근데 점점 그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우리 만나면서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제게 다시 살 이유를 줬어요. 은하가 서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고마워요. 제 마지막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은하, 울지 마요. 전 괜찮아요. 정말로. 하지만 서준은 울었다. 멈출 수 없었다. 미안해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아니에요. 은하가 그의 눈물을 닦아줬다. 당신은 이미 다 해줬어요. 사랑해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여보, 들어요. 잘 들어요. 은하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제가 가고 나면 슬퍼하지 마요. 조금은 슬퍼해도 좋지만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요. 당신은 살아야 해요. 제대로 의미 있게. 은하, 약속했잖아요. 꿈을 이루겠다고. 음악당을 짓겠다고. 그 약속 꼭 지켜요. 그게 당신이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꼭, 꼭 이룰게요. 고마워요. 은하가 그를 껴안았다. 사랑해요, 여보.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세상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해요. 새벽 4시, 은하의 호흡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여보, 그녀가 힘겹게 말했다. 응, 여보. 여기 있어요. 손 잡아줘요. 서준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꼭 만날 거예요. 그때도 사랑해 줄래요? 당연하죠. 100번을 만나도 1000번을 만나도 전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은하가 미소 지었다. 행복했어요. 당신 만나서 저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은하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은하, 은하. 생명유지장치의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삐. 의료진이 달려왔다. 하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다. 끝났다는 것을. 은하, 은하. 서준은 그녀를 껴안고 울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울음이었다. 은하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남았습니다. 서준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지막 장이 남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계속 읽어주세요. 9장. 그 후 3년. 은하가 떠나고 일주일. 서준은 장례식을 치렀다. 은하가 사랑했던 바다가 보이는 곳에 그녀를 묻었다. 은하, 여기 좋지? 매일 바다를 볼 수 있어.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은하. 1997년에서 2025년. 사랑했고 사랑받았던 사람. 서준은 매일 묘지를 찾았다. 그리고 은하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 은하 씨가 좋아하던 그런 날씨. 오늘은 바람이 불어. 당신 머리카락 날리던 거 생각나.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한 달이 지났다. 서준은 결심했다. 약속을 지켜야 해. 은하와의 약속을. 서준은 건축학원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나이도 많고 기초도 부족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은하 씨가 보고 있어. 포기하면 안 돼. 밤낮 없이 공부했다. 설계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건축 이론을 익혔다. 1년이 지났다. 서준은 작은 건축 사무소에 취직했다. 처음에는 보조로 일했다. 하지만 실력을 인정받았다. 2년이 지났다. 서준은 독립했다.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차렸다. 그리고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은하의 음악당. 3년째 되는 해 겨울. 건물이 완성됐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서 있는 작은 음악당. 유리로 된 벽으로 바다와 하늘이 그대로 보이는 공간. 입구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은하의 집. 음악당 안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다. 은하가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그 병원 피아노를 수리해서 가져온 것이었다. 벽에는 은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꿈을 이뤘던 사람들,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 서준이 무대에 섰다. 이곳은 제 아내 김은하를 기리기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하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사고로 꿈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게 살아갈 이유를 줬습니다. 이곳은 은하처럼 꿈을 잃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누구나 와서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곳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첫 번째 연주가 시작됐다.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무대에 올랐다. 사고로 왼팔을 잃었지만
오른손만으로 아름답게 연주했다. 서준은 객석 맨 뒤에 앉아 그것을 봤다. 그리고 울었다. 은하 씨, 보고 있어요? 우리 해냈어요. 10장 마지막 겨울. 3년이 지난 그 겨울. 서준은 여전히 은하를 잊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녀가 그리웠다. 바다를 볼 때마다 생각났다.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연주가 떠올랐다. 이렇게 평생 살아가는 건가? 외로웠다. 너무 외로웠다. 하지만 살아갔다. 은하와의 약속 때문에. 어느 날 서준은 은하의 묘지를 찾았다. 3년 전 그날과 똑같은 겨울이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은하 씨, 서준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다. 약속은 지켰어요. 음악당도 만들었고 건축가도 됐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당신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준은 눈 속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때였다. 저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준이 돌아봤다.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낯선 여자. 죄송한데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강서준 씨세요? 네, 그런데요. 저 김은하 씨의 동생이에요. 김은지라고 합니다. 서준의 눈이 커졌다. 동생이요? 네.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편지를 남겼어요. 3년 후에 전해달라고. 은지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서준 씨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서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여보에게. 서준은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펼쳤다. 은하의 글씨였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제가 떠난 지 3년이 지났다는 뜻이겠죠? 3년.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여보, 잘 지냈어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힘들었죠? 미안해요. 당신을 혼자 두고 가서. 하지만 여보, 이제 그만 슬퍼해도 돼요. 3년이면 충분히 슬퍼한 거예요. 이제는 다시 살아도 돼요. 음악당 잘 만들었어요? 꿈을 이뤘어요? 분명 그랬을 거라 믿어요. 당신이니까. 여보, 제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다시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은하밖에 없어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사랑할 수 있어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저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래요.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길 바래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저를 진짜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보, 고마웠어요. 제 인생 마지막 순간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줘서, 사랑을 알려줘서, 살아갈 이유를 줘서, 당신 덕분에 전 행복하게 떠날 수 있었어요. 이제 당신도 행복하세요. 제발. 그럼 저도 하늘에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히 사랑해요, 여보.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그때도 꼭 사랑해 주세요. 당신의 아내 은하가. PS. 음악당 피아노 의자 밑을 확인해 보세요. 선물을 숨겨뒀어요. 서준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슬픔만이 아니었다. 은하의 사랑이 느껴졌다.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음 날, 서준은 음악당으로 갔다. 피아노 의자 밑을 확인했다.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열자 USB가 하나 들어 있었다. 그리고 쪽지. 여보, 이거 들어보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작곡한 곡이에요. 서준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피아노 연주였다. 은하의 연주. 아름다웠다.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리고 중간쯤 은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이 곡 제목은 봄을 기다리며예요. 우리 함께 봄을 보지는 못했지만 당신은 꼭 봄을 맞이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꼭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 음악이 끝났다. 서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은하 씨, 약속할게요. 행복해질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녀는 떠나면서도 서준의 행복을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5년 후 봄. 은하가 떠나고 5년이 지났다. 은하의 집은 유명해졌다. 많은 음악가들이 이곳을 찾았다. 꿈을 잃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시 시작했다. 서준의 건축사무소도 성장했다. 더 많은 의미 있는 건물들을 설계했다. 그리고 서준은 다시 사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음악당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초등학교 선생님. 처음에는 은하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은하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서준은 깨달았다. 은하 씨가 원하는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수진은 은하와 달랐다. 더 밝았고 더 활발했다. 하지만 따뜻했다. 서준을 이해해줬다. 은하 씨 이야기해도 돼요. 수진이 말했다. 전 괜찮아요. 그분도 당신의 일부니까요. 서준은 고마웠다. 그리고 1년 전 두 사람은 결혼했다. 은하의 묘지 앞에서 서준이 말했다. 은하 씨, 저 다시 결혼해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전 살아갈 수 있었어요. 5년째 되는 봄. 서준과 수진은 첫 아이를 가졌다. 딸이었다. 이름 뭘로 할까요? 수진이 물었다. 서준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은서. 은하의 은, 서준의 서. 좋아요. 병원 창문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서준은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은하 씨, 봄이 왔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봄. 저는 행복해요. 당신 덕분에.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잠들어 있던 아기가 눈을 떴다. 그리고 서준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은하를 닮았다. 은하 씨? 서준이 중얼거렸다. 아기가 다시 잠들었다.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 다시 온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다음 생에 또 만나자고.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날렸다. 그리고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행복하세요, 여보. 전 괜찮아요. 그날 저녁, 서준은 음악당을 찾았다. 은하의 사진 앞에 섰다. 은하 씨,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은서예요. 당신을 닮았어요. 눈도 미소도. 서준이 사진을 쓰다듬었다.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 사랑을 알려줘서, 살아갈 이유를 줘서, 당신 덕분에 전 지금 행복해요. 그리고 계속 행복할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서준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봄을 기다리며. 은하가 그를 위해 만든 곡. 음악이 흘렀다. 음악당에 봄 저녁이 내려앉았다.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가 황금빛으로 빛났다. 연주가 끝나고 서준이 중얼거렸다. 사랑해요, 은하 씨. 영원히. 바람이 답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듯. 나도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랑은 남는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강서준은 김은아를 잃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된다. 은서를 통해, 수진을 통해, 은하의 집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사랑은 형태를 바꿔 이어진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끝나지 않는 사랑. 10년 후, 은서는 10살이 되었다. 아빠, 이 사진 속 이모는 누구예요? 음악당에 걸린 은하의 사진을 보며 은서가 물었다. 서준이 무릎을 꿇고 딸의 눈높이에 맞췄다. 이모가 아니야. 천사야. 천사요? 응. 아빠를 살려준 천사.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올 수 있게 해준 천사. 무슨 뜻이에요? 서준이 딸을 안았다. 나중에 크면 다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고마운 분이라고만 알아두렴. 네. 은서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며 서준은 생각했다. 은하 씨, 보고 있어요? 우리 딸, 당신을 정말 닮았어요. 당신이 다시 온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다. 음악당 창문을 통해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봄을 기다리며 서준은 웃었다. 고마워요, 은하 씨. 당신이 남긴 봄이 이렇게 아름답네요. 작가의 말,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만남과 이별, 슬픔과 행복, 죽음과 삶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은아와 강서준, 죽음을 기다리던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 사랑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영원이었습니다. 은하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남았습니다. 서준을 통해, 은서를 통해, 은하의 집을 통해 사랑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형태를 바꿔, 모습을 바꿔, 하지만 끝나지 않고 있죠.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신가요? 혹은 사랑했던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그 사랑이 어떤 형태든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은하와 서준처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떠나도 그들이 남긴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의미입니다.